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빅텐트 그러죠. 지금까지 총선이 열릴 때 말이죠. 빅텐트가 많이 이제 생겼죠. 그런데 대선인 경우에는 빅텐트가 잘 없습니다. 보통 대선은 그야말로 진영 전체를 다 이렇게 끌어모으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굳이 뭐 빅텐트 이런 게 필요가 없죠. 단일화하는 과정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총선 같은 경우에는 뭐 논아 먹기랄까 뭐 그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빅텐트가 자주 생겼었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정당이 생깁니다. 그 국회의원 한 자리를 노리고요. 자, 그런데 이번 대선은 특별히 그야말로 지금까지 생겼던 그 빅텐트는 비교도 안 되는 거대한 빅텐트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제 이런 뉴스가 나가고 있잖아요. 커지는 반명 빅텐트론. 이재명이가 지금 워낙 일강이라서 그래요. 압도적 일강. 대한민국 헌정사에서요. 노태우 이후 압도적 당선자는요. 이명박 대통령밖에 없었어요. 이명박 대통령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로 당선이 됐고 그때 당시 50% 조금 안 되는 득표율이지만 이회창도 그때 나왔잖아요. 이회창도 15% 좀 나왔거든요. 실질적으로 65% 정도를 보수해서 득표를 했던 겁니다. 그 당시 저쪽 이제 민주당에서 정동영 나와서 27%인가 뭐 8%인가 그 정도 나왔잖아요. 완전히 뭐 반 게임밖에 안 됐죠. 그때가 가장 압도적인 차이로 이제 이긴 선거였었고요. 그 밖에는 전부 초박빙이었습니다. 대부분. 크게 이기지 못했어요. 대선만큼은. 김영삼이 될 때도 그렇고, 노태우가 될 때도 그렇고, 뭐 3자 구도, 뭐 4자 구도 그런 힘을 받았어. 구도의 힘, 뭐 그런 것이 이제 작용하면서 30몇 % 득표로 이제 당선이 되었었고요. 저쪽에 이제 김대중, 노무현도 당선될 때 보면 뭐 가까스로 당선됐죠. 그런데 또 한 사람 또 쉽게 당선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이제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은 장미 대선을 통해서 너무도 쉽게 이제 당선되긴 했는데 41점 뭐 몇 프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홍준표 당시 이제 이 보수 후보 한나라당 후보 그리고 이쪽에 누굽니까 안철수 그때 안철수도 나왔잖아요. 이제 안철수하고 홍준표 두 사람을 합치면은 44%좀 나와요. 44, 45% 정도. 문재인보다도 한 3, 4% 정도 높은 거야. 둘이 단결을 했어요. 단일화만 했으면은 그 선거도 사실 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선거조차도 사실 부정선거 의혹이 짙은 선거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때 4대 2대 2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걸 보더라도 그 선거는 조금 이상했지만 좌우지간 압도적인 당선은 이명박 대통령. 그런데 이번에 말이죠. 이대로 가게 되면은 이재명이가 그런 이명박 때처럼 너무도 손쉽게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런 현상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사실 본격적으로 우리 언론에서 이런 빅텐트 중에서도요. 저쪽에 소위 친문 세력이죠. 친문 세력. 여기 보면 김두관, 김부겸, 이낙연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까지도 지금 반명 빅텐트에 지금 들어와야 된다. 들어와야지만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라는 논리죠. 이런 것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빅텐트라 그러면요. 유승민, 이준석, 한덕수 정도였죠. 요 정도와 이렇게 결합하는 것을 빅텐트라 그랬는데 이거는 중간 규모의 빅텐트겠죠. 진짜 거대한 메머드급 빅텐트가 되자면은 여기 이제 이낙연, 김부겸, 김두관 이 정도 이름이면요. 뭐 정세균도 나올 거고 뭐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쪽에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재명하고는 결이 다른 뭐 아무튼 그쪽하고는 어울리기 힘든 그런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대거 이쪽으로 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건 달리 말하면은 양산 문재인의 영향력이 여기에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수박 혹은 개딸 이제 그 대결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전부 대부분 수박 플러스 독자 노선을 걷는 김두관 같은 인물이잖아요. 자, 여기 또 한쪽에서는 국민의힘이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실물 정치를 바라보게 되면요, 독자적인 어떤 행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가운데 뭐를 골라야 돼. 그래서 제가 일찍이 이런 방송을 했던 거죠, 이런 거. 이것이 반명연대. 여기 보면요, 이재명 하나를 잡기 위해서 지금 현직 대통령은 현재 없는 상태지만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이 연합군이 총출동하는 거죠, 지금.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실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김문수부터 이낙연까지 여기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해준석, 유승민 등등. 이 배후에는 김무성도 있을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여기는 출마자들 기준으로 이렇게 얼굴을 내놔서 그렇지, 여기에 지금 출마하지 않았던 사람, 내각제 세력도 지금 여기에 와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반명연대 지금. 일단은, 내각제 개헌이 지금 불가능해졌다라고 보고, 이쪽에 지금 붙어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하나 잡기 위해서 내각제 세력, 혹은 개헌 세력 중에서도 미국식 미국식 그 대통령제, 중임제, 그거 선호하는 사람들, 이원집 정부제 선호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지금, 반명연대 속에 다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민주당 안에서도, 소위 말해서 DJ, 그리고 이낙연, 친호남, 이쪽에서도 별도의 어떤 정치 세력화가 가능하잖아요. 자, 그들 중에서도 일부가 이재명과 등을 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서 지금 엄청나게 큰 빅텐트가 지금, 그야말로 상상 초월이 되겠죠. 이런 게 지금 뜰 수가 있다. 누리 PD가 이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렸죠. 한번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적어도 제가 한 2, 3일 전에 그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서울신문에서 이걸 분석을 했는데,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 가운데 말이죠. 친문은 누구냐? 친문. 당연히 이낙연이고요. 김부겸이고, 그렇습니다. 김두관은 친문은 아니에요. 원래 여긴 친노인데, 친노, 친문으로 갈 때 이 김두관은 독자 노선으로 빠졌습니다. 유시민도 친문이 아니에요. 친노, 독자 노선입니다. 거기도 일종의. 그런 식으로 거기서도 분화가 이루어졌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쨌거나 반명에서는 같이 들어오는 거죠. 지금 여기. 이 정도 되면요.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큰 세력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해요. 김경수하고 김동연은 지금 경선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범죄에 넣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여기에 같이 이제 붙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고요. 자, 범보수 그룹입니다. 범보수. 이 우파 유튜버 중에 범보수, 범우파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아마 누리 PD가 사실상 유일할 거예요. 대부분 보수, 우파, 자유, 애국 이런 단어만 쓰잖아요. 근데 보수하고 범보수는 다릅니다. 보수 결집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35%쯤 됩니다. 범보수 결집은 45%가 넘어요. 거기서 말하는 범이 뭐냐는 겁니다. 범우파보다는 범보수가 더 커요. 세력이. 어쩌면 45 이상도 됩니다. 범보수가 되면은. 보수라고 하면은 이념 색깔이 좀 덜 하거든요. 우파 하면은 이 이념이야.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우파보다는 보수가 더 큽니다. 세력으로 보면은. 그래서 우파보다는 범보수가 가장 크게 끌어모을 수 있는 국민의 구성이죠. 여기 이제 범보수 그룹에 유승민, 이준석, 한덕수 등이 이제 들어온다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요, 이들 이야기로는 세련된 보수, 새로운 보수, 새보수, 그래서 예전에 새보수라는 것도 만들고 말이죠. 혹은 예전에 정통 보수와는 다른 유연한 보수, 이렇게 저들은 주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좀 변질된 보수,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정통 보수와는 분명히 맥이 다른 보수를 말합니다. 그러나 보수임에는 틀림없어요. 이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내부 총질을 계속하지. 유승민, 이준석 이런 사람들. 김무성은 내부 총질은 잘 안 하는데 스타일상. 그렇지만 거대한 배신의 지금 킹이 되어 있잖아요. 배신의 상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사람들은 기존의 정통 보수하고는 좀 다른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다소 이제 중도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중도 보수다. 뉴라이트다.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만 또 그렇다고 그 범주에 다 넣기도 힘들어요. 좌우지간 이제 꼴통 이미지를 벗으려고 노력한다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보통 보수하면 꼴보수라 그러죠. 꼴보수. 그거를 이들이 이제 경멸하고 극혐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탈출하려고 몸부림치는 인간들이다. 이준석, 유승민 이런 자들 말이죠.
김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무성도 걸핏하면 말할 때 보면은 극우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김문수 장관 보고도 극우라고 하더라고. 김문수란 사람이 지금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얼마 전에 마포 포럼에 갔잖아요. 그때 나경원도 가고 여러 명 갔습니다. 한동훈도 가고 그랬어요. 거기서 이 김무성이가 자기 딴에는 덕담을 해주더라고. 김문수 장관인 경우에는 중도 확장, 외연 확장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극우 이미지를 벗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무성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김문수도 이제 극우로 보인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범보수가 되면은 좌우시간 우리가 기존에 알던 애국우파 자유보수 이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보수가 또 있습니다. 이들 또한요,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은 거의 비슷해요. 한미일 외교 안보 이거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대북관도 거의 닮아 있습니다. 다만 국내 정치를 바라보는 게 다르죠. 국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들은요, 이 소위 정통 보수들이 가는 길로는 집권 못한다. 맨날 그렇게 하면은 진다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고, 그리고 또 음모론, 부정선거 이런 것을 전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 세력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한덕수의 정체성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만 아마 이들과 그 맥을 같이 할 겁니다. 범보수 그룹에 들어가면서도 중도 보수 정도 되지 않겠나 봅니다. 저는 좌파는 아닌데 중도 보수면서 뭔가 세련된 그리고 새로운 보수 이쪽을 아마 추구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한덕수는 검증을 안 당했기 때문에 지금 친윤그룹 일각에서 한덕수를 밀자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향후에 지지율 동향을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요, 한덕수는 굳이 이념 스펙트럼으로 보면 김문수보다도 훨씬 왼쪽에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가장 우파는 김문수가 확실합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김문수를 뭐 이렇게 사람들이 공격을 막 하더라고요, 요즘. 특히나 이제 여기 누굽니까? 안철수도 품어야 된다. 이준석도 품어야 된다. 유승민도 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한번 하니까 그냥 뭐 완전히 뭐 너 끝났어 이런 식이 되는데 그건 아닐 겁니다. 지금 선거를 치르자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범보수 대결집만으로도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야말로 거대한 메모더 빅텐트가 나오는 거죠. 오죽했으면은 친문 문재인 세력하고 손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이 손 잡는다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선거용이에요, 선거용. 선거 치르고 나면 다시 빠이빠이입니다. 다들 제 갈 길 다 갑니다.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일단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손을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여기서요, 윤 버린 사나이들, 후보들, 윤 안 버린 후보들 한번 찍어볼까요? 자, 김문수. 제가 볼 때는 윤 안 버렸어요. 작전상, 지금 현재 이 거대 빅텐트를 지금 연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해야지만 이재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전략상 그렇게 이제 발언을 했다라고 이제 보여주는데 그 말을 이해 못하고 김문수가 뭐 윤에 대해서 뭐 등에 칼 꽂았다까지 쿠데타 일으켰다까지 뭐 난리를 이렇게 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친윤 그룹에서 지금 김문수 쪽으로 지금 많이 가던데 한덕수가 지금 국민의힘에 못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김문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친윤들이 많습니다. 친윤들이. 그들의 행보를 보게 되면 김문수의 그 발언이나 그런 것들이 전략적 행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기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친윤, 윤 어게인 외치면 이게 이기는 선거가 되나요? 아닐 겁니다. 여기서 그나마도 제가 볼 때 윤 안 버린 사람은요, 아무리 봐도 요 두 사람밖에 없어요. 김문수하고 나경원 밖에 없습니다. 한덕수도 안 해요. 한덕수는 벌써 계엄이 아니다라고 벌써 발언했고 이 사람은 부정선거를 완전히 부정합니다. 오히려 이 검증을 안 당해서 그런 질문을 받지 않아서 그렇지 김문수처럼 방송국에서 한덕수 앞에 카메라 대놓고 마이크 대놓고 그 이준석을 품어야 됩니까? 유승민을 품어야 됩니까? 하면 당연히 품는다 그래요. 이 사람도. 그러면 한덕수 니도 아웃이야 또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아무도 남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여기 보면요. 이미 윤 대통령 버린 사람은 안철수는 뭐 애시당초 버렸고 양양주는 뭐 당연히 버릴 것이고 유정복이도 어제 뉴스 보니까 윤 대통령 이미 그 계엄이 실패했고
그리고 파면 당했기 때문에 이미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윤을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유정복이도. 이철우 경북지사 참 여기 있네. 여기도 사실 윤 대통령을 버리지 않았죠. 김문수, 나경원, 이철우 정도입니다. 현재 버리지 않고 있는 사람은. 한동훈은 이미 버린 건 확실하고 뭐 홍준표도 지금 완전히 윤 대통령을 깔아뭉개고 있더만 요즘. 그러니까 다 버린 거예요. 유승민은 말할 것도 없고 이준석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여기서 보면 안 버린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야. 8명 중에 결국 김문수, 나경원, 이철우 정도입니다. 근데 이들 중에서도 계엄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아무도. 계엄 찬성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나경원도 찬성 안 해. 계엄을. 한덕수도 계엄 찬성 안 하고요. 그러니까 현실을 봐야 된다니까. 현실을. 윤 안 버린 사람, 그중에서도 계엄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윤 의견을 외치는 사람 중에는 그들 입맛에 맞는 사람이 여기 한 명도 없어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김문수가 워낙 두드러지다 보니까 지지율 1위니까요. 김문수를 그냥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완전히 이제 분열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죽는 거야 다들. 지금 김문수 버리고 그 지지율을 어디로 옮길 수가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김문수의 기본 지지율은 어느 정도 콘크리트화 되어 있어요. 한덕수가 뜨면서 어느 정도 지지율이 한덕수로 가서 그렇지 그 사람에게 가 있는 지지율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잘.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속속 김문수 쪽으로 많이 모여든다라고 하는 뉴스도 있고. 자, 아무튼요,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빅텐트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낙연 같은 사람은요, 윤석열도 아웃, 이재명도 아웃, 그 동반 청산을 주장하죠. 여기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여기 윤석열 아웃, 이재명 아웃을 외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빅텐트는 좋은데 너무 큰 빅텐트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게 이낙연의 입장이죠. 이낙연 같은 경우에는 3자 구도에서 자기가 뭐 어떻게 대세를 한번 움켜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자, 뭐 그 밖에 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이 빅텐트 같은 것을 의도적으로 이 낡은 정치공학이다, 구태다를 하면서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언급합니다. 요거는 다 이게 정치적 속성 때문에 그래요. 반대하면 할수록 자신의 주가, 몸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독자 노선을 긋는 것처럼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 친구도 결국에는 연대 쪽에 걸어올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막판에 이제 가서 단일화가 이루어지겠죠. 계속해서 애를 먹일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거대 반명 빅텐트, 이거 없으면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어렵다라는 것을 다들 이 사람들이 정치 프로들 아닙니까? 전부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감각이 우파 유튜버 뭐 평론가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봐요, 사실은. 근데 유튜브 평론 정도 하는 사람들이 이 내용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프로들이 이런 선택을 했을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어쨌거나 김문수냐 아니냐 이게 지금 현재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고요. 김문수가 되고 난 뒤에는 한덕수와 단일화하면서 극대화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효과를. 그때 누가 되느냐는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저는 되는 사람 쪽으로 이제 몰아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조연으로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준석,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죠. 조연입니다. 조연. 진짜 주연은 김문수 아니면 한덕수예요.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본 게임 나가는 겁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